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인의 진정성. 여기는 미국 MBC 방송국. 평범한 스포츠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던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테랑 앵커 제이슨 밀러가 생방송 중에 눈시울을 붉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 한 명의 게스트, 그것도 외국인 축구 선수의 인터뷰가 왜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켰을까요? 방송이 끝난 직후 미국 전역에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수의 진심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오늘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메시지가 쏟아진 것입니다. 도대체 그날 방송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국 방송가에서 15년을 일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생방송 중에 앵커가 울음을 참지 못하는 장면은 보통 재난이나 테러 소식을 전할 때나 있는 일인데, 한 축구 선수의 인터뷰가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킬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에밀리 로즈, 미국의 대표 아침 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의 수석 프로듀서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전역을 울린 한 한국인 축구 선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과정을요.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은 최근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었고, 경영진은 매일같이 저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었죠. 에밀리, 이번 주 안에 시청률을 회복하지 못하면 당신 포지션을 재고해야 할 것 같아. 국장님의 메시지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경력이 몇 주 사이에 무너질 위기였죠. 그때 저희 팀의 한국계 미국인 기자인 마이클 리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에밀리, 잠깐 시간 있으세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마이크는 항상 조용하고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제안을 하러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요즘 유럽 축구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인 선수가 있어요. 손흥민이라고. 지금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이번 주에 미국의 자선행사 참석차 오거든요. 인터뷰를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솔직히 그리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축구보다 미식축구, 농구, 야구가 훨씬 인기가 있으니까요. 게다가 아침 방송에서 해외 축구 선수 인터뷰라니 시청률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나 지금 시청률 때문에 목이 메어 있어. 축구 선수 인터뷰로 시청률이 오를 것 같아? 미국인들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 제 대답에 마이크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영상을 보시겠어요? 이 선수가 조금 특별해요. 마지못해 동의한 저에게 마이크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그곳엔 어느 경기 후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어 자막과 함께요. 화면 속 선수는 골을 넣고도 과도한 세리머니 없이 동료들을 가리키며 팀워크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는 상대팀을 존중하는 말투, 겸손한 태도, 그리고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화려한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과 말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다야? 마이크. 이런 인터뷰 수백 번 봤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지? 마이크는 고개를 저으며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경기장 밖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그 선수가 팬들과 만나는 장면이었는데 특히 어린 팬들을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사진을 찍어주고 심지어 선물까지 준비해 온 것 같았습니다. 이건 그냥 PR이 아니에요. 그는 늘 이런 사람이라고 해요. 영국 팬들은 그를 손이라고 부르며 존경하죠. 단지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간성 때문에요. 여전히 반신반의하던 저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영상을 봤습니다. 그것은 한국 방송에서 나온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선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담은 영상이었죠. 가난했던 유년기,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성공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겸손함.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마이크, 이건 좋은 스토리야. 하지만 우리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마이크의 눈이 빛났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진정성이 무엇인지 알아요. 요즘 스포츠계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모두가 느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달라요.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저는 마이크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사실 다른 아이디어도 없었고, 이 정도면
5분 정도 시간을 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큰 기대 없이 저는 인터뷰를 승인했습니다. 다음 날 스튜디오에서의 인터뷰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방송국의 스타 앵커인 제이슨 밀러가 이 인터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축구 선수라고. 그것도 아시아인. 에밀리, 우리가 그런 인터뷰까지 해야 해? 시청자들이 관심 있을 것 같아? 제이슨의 말에는 노골적인 편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고, 마이크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니 이 인터뷰가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 그냥 평소처럼 진행해. 5분이면 끝나. 그리고 그가 아시아인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 좋은 스토리가 중요한 거지. 제이슨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 당일, 그 한국인 선수가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실제로 보니 영상보다 더 젊고 에너지가 넘쳐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의 예의 바른 태도였습니다. 그는 스태프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하고 심지어 커피를 가져다주는 인턴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영어로 Thank you so much 하고 덧붙였죠. 그의 영어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이슨은 여전히 그리 열정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프로답게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한국의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 선수,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첫 마디부터 겸손함이 느껴졌습니다. 제이슨은 준비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아시아에서 온 선수로서 어려움은 없나요? 물론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어, 음식, 문화, 모든 것이 달랐죠. 하지만 저는 축구를 하러 왔고, 축구는 어디서나 같은 언어입니다. 팀원들과 코치진, 그리고 팬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이슨의 다음 질문은 조금 도발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은 보통 피지컬이 약하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편견을 극복하셨나요? 그 순간 통제실에서 지켜보던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슨, 왜 그런 질문을 해? 하지만 놀랍게도 그 선수는 전혀 불쾌해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동기부여로 삼았습니다. 더 열심히 훈련하고 더 강해지려고 노력했어요. 편견은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구는 단순히 신체적인 능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와 마음으로도 하는 스포츠죠. 그의 대답은 단순한 클리셰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편견과 싸워온 사람의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이슨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 진심을 느꼈는지 점점 더 진지하게 인터뷰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하신 지금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 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골을 넣거나 경기에서 이길 때 기쁩니다. 하지만 가장 보람찬 순간은 어린 팬들이 저를 보고 꿈을 키운다고 말해줄 때입니다. 특히 아시아계 아이들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시아인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롤모델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 커리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스튜디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이슨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준비된 질문지를 내려놓고 즉흥적으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을 텐데요. 그 질문은 대본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 선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답고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5,00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으면서도 최첨단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서울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중 하나고 인터넷 속도는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우리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정신이라고 하는 깊은 인간적 유대와 따뜻함, 그리고
흥이라고 하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요. 그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었습니다. 제이슨은 평소와 다르게 진심으로 흥미를 보이며 경청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저는 강원도 춘천이라는 곳에서 자랐어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요. 제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사랑이 넘쳤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축구를 시작할 때부터 항상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매일 학교가 끝나면 저와 함께 공을 차며 훈련을 도와주셨죠. 어머니는 항상 제가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셨고요. 승리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요. 그 말을 하는 동안 그의 목소리에 살짝 감정이 실렸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제이슨뿐만 아니라 스튜디오의 모든 스태프들이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시청자들과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축구를 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지만 제가 하는 일을 통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성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도 믿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성공했을 때는 주변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이슨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프로 앵커로서 15년 경력을 가진 그가 생방송 중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통제실에서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지만 카메라를 바꾸거나 컷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진정성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이슨은 살짝 목을 가다듬고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는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두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은 그 선수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늘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 인터뷰가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네요.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선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를 떠날 때 모든 스태프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심지어 청소를 하던 분께도 수고하십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하며 고개를 숙였죠. 저는 마이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넌 옳았어, 마이크. 그는 특별해. 마이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단지 한 명의 한국인일 뿐이에요. 겸손, 존중, 노력, 감사. 이런 가치들은 한국 문화의 핵심이죠.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 샤콜앤스피릿이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었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 인터뷰에 감동받았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아침 한 축구 선수의 인터뷰를 보고 울었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진정성에 감동받았어요. 손흥민 덕분에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멋진 가치관을 가진 나라가 있다니. 요즘 스포츠 스타들의 오만함과 스캔들에 지쳤는데 이런 선수가 있다니 정말 신선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날 굿모닝 아메리카의 시청률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장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축하를 전했습니다. 에밀리, 대단해. 어떻게 이런 인터뷰를 기획했지? 계속해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줘.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성이었고 인간적인 가치였으며 우리가 일상에서 잊고 살았던 것들을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정신 현대 세계가 잊고 있는 가치들이라는 제목으로요. 국장은 처음에 의아했지만 전날의 시청률을 생각하며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마이크와 함께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최첨단 의료 기술, 혁신적인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세계를 사로잡은 대중문화,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그 자체로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성공의 이면에 있는 한국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정칭, 흥싱, 한흥, 눈치, 겸손과 같은 한국적 가치들은 쉽게 번역되지 않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와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차원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민 1세대 부모님들의 희생, 2세대들이 겪는 정체성 고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간직해온 한국적 가치들. 그러던 중 저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미국으로 이주한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거의 7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 음식을 만들며 한국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았지만 제 마음은 늘 한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한국의 정신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죠. 김 할머니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많은 차별과 편견을 견뎌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이제 제 손자는 의사가 되었고 손녀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들이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성취입니다. 김 할머니의 이야기는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그 축구 선수가 보여준 것과 같은 가치들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끈기, 희생,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 다큐멘터리 기획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갔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의 성공 스토리나 문화적 특성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신이 어떻게 현대 세계에 필요한 가치를 제시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송국 내부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마케팅 담당 부사장인 로버트 카스는 이 기획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에밀리, 이건 미국 방송이야. 왜 갑자기 한국 특집을 하려는 거지? 시청자들이 관심 있을 것 같아. 그냥 평소처럼 미국적인 주제로 돌아가는 게 어때? 로버트의 말에는 노골적인 편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 문화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들의 음식은 너무 자극적이고 문화는 이해하기 어려워. 미국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성공했다고. 다른 나라들도 성공했어. 특별할 것 없어. 저는 그의 말에 강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 저도 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타협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로버트, 당신은 그 인터뷰를 보지 않았군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 겁니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진정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견한 이 이야기는 그 어느 때보다 진정성이 넘치고 있습니다. 로버트는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지만 국장의 지지를 받은 저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마이크와 함께 한국에 직접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만 진정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문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서울의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본 어떤 공항보다도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입국 절차는 빠르고 간단했고,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고속열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운행되었습니다. 마이크, 이게 정말 공항이야? 너무 깨끗하고 조용해. 마이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를 자신의 집처럼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효율성과 정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서울 시내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 큰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현대적인 도시, 풍경 속에서 전통적인 한국의 궁궐과 사찰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수천 년의 역사가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은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곳이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첫날, 저희는 서울의 강남 지역을 탐방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본사가 즐비한 이 지역은 한국의 경제적 성공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빌딩을 보며 저는 한국의 경제적 기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서울의 다른 모습을 보기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광장시장에서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고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모습과 손님들을 대하는 친절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저에게 직접 만든 떡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네요. 한국 음식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마이크가 번역해준 그 할머니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6.25 전쟁을 겪으셨대요.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하셨지만 지금도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떡을 만드신대요.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한국 음식을 알리는 것이 자신의 작은 자부심이라고 하세요. 그 할머니의 이야기는 한국의 현대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끊임없는 노력으로 오늘의 번영을 이룩한 나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따뜻한 정신을 잃지 않은 사람들. 저희 한국 취재는 계속되었습니다. 서울의 대학가인 신촌에서는 젊은 학생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경쟁이 치열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저는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며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개발 국가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 봉사도 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젊은이들의 강인함과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마음가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또한 한국의 IT 기업들을 방문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는 한국의 스타트업과 대기업들은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바이오 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한 IT 기업의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과 혁신에 모든 것을 걸었고 그 결과 오늘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매우 열심히 공부했고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험 점수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한 혁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키우는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육의 전통적인 강점인 기초학력과 성실함에 창의성과 자율성을 더하려고 합니다. 미래 사회는 단순 암기나 반복 작업이 아니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2주간의 한국 취재를 마치고 저희는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편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1시간짜리 특집은 어느새 3부작 시리즈로 확장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경제적 성공,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미래 비전까지 다룰 내용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편집 과정에서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여전히 이 프로젝트에 회의적이었고 시청률을 이유로 방송 시간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에밀리, 솔직히 말해서 미국 시청자들이 한국에 대한 3시간짜리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가질 것 같아 30분으로 줄이는 건 어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로버트, 당신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요. 이건 단순히 한 나라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잊고 있던 가치, 현대 사회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인간다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시청자들이 그것에 큰 공감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제 의견이 받아들여져 3부작 시리즈로 방송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송 당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5,000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해왔는지, 어떤 가치관을 중요시해왔는지를 다뤘습니다. 특히 정칭, 한흔, 흥신 같은 한국적 정서와 유교,
불교, 샤머니즘이 혼합된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심도 있게 탐구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한국의 경제적 기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근면함, 교육열, 창의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현대 한국 사회와 미래 비전을 다뤘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등 한류의 세계적 인기와 함께 한국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도전 과제들도 균형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가치관이 어떻게 글로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로 마무리했습니다. 방송 결과는 저희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첫 회방송 시청률은 굿모닝 아메리카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고, 소셜미디어에서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Shop Korean Values, Shop Korean Spirit 같은 해시태그가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국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나라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한국인의 가족 중심 문화와 어른 공경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가치를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교육열과 자녀에 대한 헌신이 감동적이었어요. 부모로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로버트조차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에밀리, 내가 틀렸어. 이 다큐멘터리는 정말 특별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우리 방송국에도 큰 성과를 가져다 주었어. 가장 놀라운 반응은 다양한 교육기관과 기업들로부터 온 요청이었습니다. 학교들은 이 다큐멘터리를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싶다고 했고, 기업들은 한국식 경영 방식과 팀워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미국 내 한국계 커뮤니티로부터 온 감사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이 다큐멘터리 덕분에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이메일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3세입니다. 항상 제 한국인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웠고, 때로는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처음으로 제 뿌리에 대해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반응은 저에게 큰 감동과 보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방송인으로서의 제 사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청률이나 화제성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일을 시작했던 이유였음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송이 끝난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진 가치, 다시 찾는 인간다움이라는 시리즈로 세계 각국의 전통적 가치관이 현대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에피소드는 당연히 한국어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축구 선수는 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내레이터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제 제안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한국의 가치와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일은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참여 소식이 알려지자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심지어 로버트도 이 프로젝트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잊혀진 가치 시리즈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국제방송 어워드에서 여러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송계에서 가치 중심 프로그래밍의 선구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보람은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확산되었고, 기업에서는 더 인간적인 경영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가정에서는 세대 간의 대화와 이해가 깊어졌다는 피드백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멀고 낯선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존경받는 문화 강국이자 현대 사회가 배워야 할 가치를 간직한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넘어서 문화적 다리를 만든 거예요.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더 가깝게 느끼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인터뷰가
이토록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파동이 커다란 파도가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방송국에서 저에게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해달라는 요청이 온 것입니다. 미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의 가치라는 주제로 한국 시청자들에게 외부인의 시각에서 그들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한국 시청자들 앞에서 제가 과연 그들의 문화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외부인의 시선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죠. 한국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결국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고 다시 한번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더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시골 마을들도 방문하고 다양한 직업과 세대의 한국인들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그로 인한 과제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경쟁적 교육 시스템의 부작용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직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인들의 강인함과 지혜도 목격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혁신이 조화롭게 공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추구하면서도 정치인과 배려라는 한국적 가치를 기업, 문화의 중심에 두려고 노력합니다. 냉혹한 경쟁만으로는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한 달간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한국 시청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당일 저는 생방송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한국 시청자들과 소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 방송인 에밀리 로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넨 저에게 스튜디오의 관객들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한국의 문화와 가치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의 삶과 가치관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오늘 저는 외부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국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배운 것들, 그리고 그것이 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헌신, 어른에 대한 공경, 교육의 중요성, 공동체 의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칭으로 표현되는 깊은 인간적 유대감. 이런 가치들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것을 되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저는 많은 한국 시청자들로부터 감사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 시선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던 가치들을 외부인의 시선을 통해 재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 시청자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로즈 씨, 당신의 프로그램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문화와 가치를 당연하게 여겼고, 때로는 그것이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선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것인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들은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문화와 가치는 단순히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자산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진정한 대화와 이해가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는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세계의 지혜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각국의 전통적 지혜와 가치관을 탐구하고 그것이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한국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방송인이 아닙니다. 저는 문화의 다리가 되고 가치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한 한국인 축구 선수의 진심 어린 인터뷰였습니다. 그의 겸손함, 진정성, 그리고 깊은 인간미는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나아가 수많은 미국인들의 시선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날의 인터뷰를 종종 다시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진정성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간직한 가치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요. 그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성공했을 때는 주변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까요. 이 말은 단순한 겸손함을 넘어 한국 문화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성취보다 공동체와의 조화를 중시하고 성공 속에서도 감사와 겸손을 잊지 않는 정신. 그것이야말로 현대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가 아닐까요? 한국은 이제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방송인, 그리고 더 나은 세계 시민이 되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멀리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 소중한 가치와 지혜가 숨어 있는 법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성과 인간다움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화려한 관광지나 쇼핑몰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한국인의 정신과 가치에 주목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아마도 현대 사회가 잃어가고 있는 소중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성의 힘을 믿으세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 이야기가 그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한국인 축구 선수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의 인터뷰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와 그 문화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특별한 만남과 깨달음의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영감을 주었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으니까요. 진심은 언어와 국경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